HD와 비교했을 때 색의 질감과 해상도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지금의 HD TV 시대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배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주름, 모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보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HD TV 방송은 기존 TV 화면보다 5배 정도 선명한 화질을 지금로부터 약 10년 전 처음 HD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모공과 솜털이 보이는 사실적인 화면. 방송하는 사람들의 화장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D는 선명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도 웬만큼 예뻐 보이는데 HD는 작은 얼룩 같은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하고 오히려 더 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모순되는 말인데 완벽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더 내추럴해야 되는. HD 방송은 뷰티 산업의 판도까지 바꿨습니다. HD 방송이 시작되자 HD 전용 화장품이라며 많은 상품이 출시됐고 화장법 자체도 바꿔버렸죠. 색감 자체를 많이 못 쓰게 됐어요. 예전에는 코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얼굴을 좀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색으로 음영을 많이 넣었다면 그런 것들이 다 HD TV에서는 보이게 되니까 그런 요소들을 다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수업할 때 SD 시대와 HD 시대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90년대 이영애 메이크업입니다. 갈매기 눈썹, 지금 이제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는 이영애의 모습입니다. 눈썹하고 눈의 속눈썹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얼굴의 피부 표현 쪽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리고 김혜수의 눈썹, 김혜수의 입술, 지금 김혜수의 모든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SD 시대에는 얼굴의 윤곽을 강조하는 화려한 화장을 했다면 HD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유행했습니다. 동안 미인이란 말이 출현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럼 SD 시대와 HD 시대 화장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SD 시대 화장은 먼저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릅니다. 그리고 눈 화장도 진하게 하죠. 반면 HD 시대에는 피부는 촉촉하게 강조하면서 색조는 가볍게 하는 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목구비를 강조한 SD 시대 화장과 투명한 HD 시대 화장법 한눈에 비교되시나요? HD 시대 화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지 피부과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TV 속 배우들의 화장이 아닌 피부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트렌드인 것처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예, 신경 쓰게 되고 화장도 그렇고 수분 관리도 기본적으로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바쁘시네요. 네, 좀 많이 바쁩니다. 네, 성형외과처럼 막 수술이 아니라서. 그게 예전에는 화면이 잘 안 나왔거든요.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근데 지금은 다 보이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까지 신경 쓰는 그런 치료를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웬만하면 다 화장으로 커버가 됐었는데 지금 워낙 화질이 좋고 화장이 뜬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핸드폰으로도 다 보입니다. 찍으면. 뷰티 산업은 다가올 UHD 시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벌써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제품 홍보를 위해 아예 UHD TV까지 가져다 놨습니다. 요즘은요, 현재 본격적으로 UHD TV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4배 더 선명하게, 피부를요, 더 좋아 보이게, 하지만 두껍지 않게, 얇게. UHD TV라고 해서 초고화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베이스 커버를 이렇게 하시면은 TV 화면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씩 뷰티 트렌드가 또 한 번 바뀌는 건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KBS UHD 대하사극 징비록. 화장도 고민이지만 방송 제작도 힘들어졌습니다. 화면 전체의 초점을 일일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초점을 확인하는 감도까지 있어야 하고요. 행여나 수영 묻힌 자국이 보일까 분장사들도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니랍니다.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형화된 UHD 화면의 혜택은 의외로 큽니다. 가령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를 초대형 UHD TV로 본다고 하면 정말 사자가 눈앞에 있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안방극장이란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TV도 점점 커졌습니다. 화면이 커져도 영상의 해상도가 오히려 섬세해집니다. HD 시대에는 42인치에서도 좋은 해상도였는데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지만 대형화된 화면에서는 HD 방송의 이미지가 깨져버립니다. 그동안 TV는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꽃처럼 작은 건 크게, 산이나 건물처럼 큰 것은 작게 왜곡할 수밖에 없었죠. 화면이 작았기 때문인데요. 이전의 TV로 코끼리의 실제 크기를 담으려 했다면 아마 발만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초대형 UHD 화면으로는 호랑이 한 마리쯤은 실물 크기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TV가 커지면서 영상 문법도 달라졌습니다. 피사체를 예전처럼 얼굴만 찍는다면 UHD 초대형 화면 속에는 사람 얼굴만 커다랗게 있겠죠. 그러나 TV가 커지면서 카메라가 사람을 잡는 앵글도 넉넉해졌습니다. 뉴스 속 앵커를 보면 얼굴 위주의 예전과 달리 카메라 앵글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온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앵글이 변하는 건 피사체를 실물 크기 그대로 담으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실제 인물이 바로 앞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출연자가 시청자 눈앞에 있는 느낌. 놀라셨나요? 바로 이 느낌 때문에 초대형 UHD TV는 이미 의류회사의 마케팅에도 쓰이고 있는데요. 거실에서 만나는 출연자의 느낌도 달라지겠죠. 과거에는 한 40인치, 50인치면 어우 굉장히 커서 저거 눈이 아파서 어떻게 봐? 이렇게들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게 굉장히 간사해서 사실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던 사이즈의 영상도 한 2주일 정도만 보면요. 그대로 눈에 익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가 예전에 봤던 사이즈의 TV를 보면은 왜 이렇게 작은 영상을 내가 보고 있었지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초대형 UHD TV가 실물 크기 그대로를 보여준다면 UHD 카메라는 섬세한 빛의 질감을 담아냈습니다. 수중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UHD 수중 촬영 장비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맞잖아요, 지금.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면 요 사이즈가 맞잖아요. 과연 UHD로 찍은 바닷속 풍경은 어떨까요? 이 수심과 이 수심이 32m인데 다 보이잖아요. 자연 내추럴 라이트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전에 이렇게 어떤 영상도 찍어도 이 빛의 광선의 라이트를 표현이 안 되거든요, 카메라가. 무너지거든요, 옆에 부분이. 사실 UHD의 표현. UHD 카메라로 바닷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빛의 움직임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UHD 카메라가 담아내는 미세한 빛의 질감은 어두운 무대 위 발레리나의 섬세한 표정 연기까지 볼 수 있게 만들었죠.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의 세상. 언젠가는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곳. UHD 시대가 되면 안방에서 전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진짜 이곳에 온 것처럼 실감나게 말이죠. 저는 제가 UHD 영상 기술을 사용한 첫 번째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여러 분야에서 UHD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혈관을 다루는 병원. 몸속 혈관을 섬세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좁아진 심장혈관의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 혈관에 막힌 부분을 찾아 몸속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좀 전에 찍은 거. 네. 앞쪽에 혈관이 심장혈관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심장과 혈관, 시술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를 시켰더니 화질은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여기 앞쪽 혈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병변에 스텐트가 딱 맞지 않았던 그런 흔적이 보이고 혈관 일부가 조금 뜯어져 있는 그런 영상이 확대를 하니까 훨씬 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 UHD 모니터로는 환자의 혈관 상태와 시술한 곳의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위쪽에서 보이는 모니터가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그런 모니터인데 스텐트의 앞쪽과 뒤쪽에 있어서 스텐트 앞쪽 부분에 있어서 혈관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스텐트 위치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넣었던 그 기구의 앞쪽과 뒤쪽에 있어서 혈관 반응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확대된 화면을 이용할 때 기존 장비 같은 경우에서는 화질이 감소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방사선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가 받는 그리고 검사하는 시술자들이 받는 방사능 피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에서는 이 모니터를 이용함으로 있어서는 화질 손상 없이 방사선 양의 증가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작업이 한창인 CCTV 업체.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느라 바쁩니다. 제 뒤쪽으로 한번 좀만 더. 오케이 좀 더 천천히. UHD와 HD의 화질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지금 울트라 HD랑 풀 HD 카메라를 거리에 따른 지금 그 해상도의 차이를 실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CCTV와 약 60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찍은 화면입니다. HD 영상은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는 반면 UHD로 찍은 영상은 깨끗한데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보이시죠? UHD는 감도가 높아 밤에도 보다 정확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얘는 뭐 나쁜 건 아니고 글자가 워낙 저게 조그마니까 그래서 사실 뭐 사람 눈으로도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당겼을 때 큰 화면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정밀하게 정보가 기록됩니다. 성범죄자가 어떤 대충 어제 한 3시 오후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계속 그 방범 영상 카메라를 돌려보고 찾고 있는데 찾았을 때 범인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30-40m만 넘어가도 확대를 하면 사람 얼굴이 거의 분간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장에서는 점점 고해상도의 카메라들을 요구하게 되는 부분들이 UHD 영상은 새로운 놀이 문화도 만들었습니다. 나 바로 앞에 있다. 바로 드론 레이싱이라는 건데요. 드론에 탑승한 느낌으로 벌이는 경주. 레이싱 장면은 드론에 UHD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게 모니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집에 이제 대형 TV로도 보든가 아니면 스크린을 통해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싶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화질로는 계속 찍고 있습니다. 드론 레이싱을 UHD 화질로 보면 마치 직접 드론을 타고 경주하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좋아. 본격적인 드론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스피드를 한번 즐겨보시죠. 앞선 드론을 맹추격하는가 싶더니 2대의 드론이 충돌하고 말았네요. 놀래라. 나중에 소리가 뒤에서 막았어. 뒤에서. 옆에서 막았어. 블랙박스 이럴 거예요. 옆에서. 내 거 어디 갔지? 따라가고 있거든요. 사고의 가해자는 찾아야죠. 스타일 갔어요. 인코스로 제가 여기 추월했구나 내가. 아이고. 초를 잘못한 거지. 내가 앞이네. 이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내가 박았다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박았습니다. 제가 윈. TV를 보다가 제가 이제 FHD TV를 봤을 때 제가 축구 경기 같은 거 볼 때 관중들 머리가 막 싹 눈에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UHD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저공 비행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자잘한 색감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막 풀들, 가지들 이런 것들이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 걔네들이 주는 시각 정보들이 훨씬 더 영상을 풍성하고 색감을 또 좋게 만드니까. 예.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현장에서, 때로는 여가를 즐기는 곳에서
UHD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영조의 어진. 어진은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들이 모였다는 도화서에서도 선택받은 화원만이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호 불사 편시타임이라 1호 털끝 하나라도 다르면 이거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눈가의 주름부터 마마 자국 전부터 시작해서 옷에 있는 주름까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고요. 매부리 코에 여기는 아주 눈에서 안광이 굉장히 강하시죠.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실제로 사람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어진과 UHD TV는 닮은 점이 많다고 하네요. UHD TV를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색감이나 움직임을 좀 더 극대화했다라는 느낌을 저도 좀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진을 그렸던 화원들의 정신을 1호 불사 편시타인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UHD TV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섬세한 영상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UHD 기술은 콘텐츠 산업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빅뱅이 투어를 돌고 있습니다. 중국을 얼마 전에 끝냈고요. 앞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를 갈 예정이고요. 빅뱅이 콘서트로 인해서 국내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여 빅뱅의 공연 영상을 UHD로 찍는 대형 프로젝트. 빅뱅의 표정 하나, 작은 손짓까지 찍기 위해 UHD 카메라를 38대나 동원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각 회사의 제품들을 직접 가져와서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테스트 시간도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전 세계 15개국을 돌아다니는 빅뱅의 바쁜 공연 일정. 빅뱅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는 UHD 영상이라면 팬들도 만족하지 않을까요? 한류 문화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문화를 해외에 전달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UHD 기술이 한류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네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UHD TV를 사면 UHD 방송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군배 씨는 UHD 방송을 앞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옥상에 나오셨네요. 관심 있는 마니아들은 UHD 실험 방송에 직접 수신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테나로 볼 수 있는 게 약간 이제 지상파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저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위성 방송인데 이제 일본은 같은 위성인데 스카이라이프보다도 이 안테나가 엄청 큽니다. 하나는 HD 방송용이고 하나는 저 UHD 방송용입니다, 일본. 그래서 지금은 이제 UHD 방송은 이제 관악산에서 주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거 보이시면 저쪽이 지금 송신소 하나가 보일 거예요, 저 멀리. 오늘 날씨가 막 저 송신탑 하나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저기가 이제 관악산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제 그 관악산이 어서 마주 보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같은 경우는 아주 전파가 좀 아주 수신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고화질의 영상 콘텐츠를 보는 것은 그의 오랜 취미. 예. 많은 돈을 들인 취미인데 DVD는 이제 지나간 기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3천만 원 돈이거든요. DVD 다운로드 그 음질과 화질이 5.1 서라운드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 많았죠. 디지털의 깨끗함. 근데 이제 HD로 나오니까 야, 이건 더 이상의 화질이 필요 없겠구나 해서 생각을 했죠. 근데 또 UHD가 나오니까 와, 디지털 카메라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냥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첫사랑과 마주친 듯 찐했던 감동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군배 씨는 UHD 콘텐츠에서도 그 감동을 기대한답니다. 65인치 UHD TV에 지상파와 위성, 케이블 셋톱박스까지 UHD 방송과 관련된 물건이라면 집에 없는 게 없습니다. 네, UHD TV용 리모컨. 요거는 케이블 UHD 방송 그 보는 리모컨, 요거는 스카이라이프 보는 그 리모컨, 요거는 제 PC를 갖다가 이제 끄고 제어하는 그 볼 때 쓰는 리모컨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몇 번 보았다고도 어쩌면 이제 사람 뭐 우리 저 회원들 누가 와서 본다랄 때거나 누가 와서 봤을 때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뭐 거의 뭐 예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봤죠. 이거는 뭐 벌써. 아직은 이제 제품은 나왔는데 아직은 안 돼요. 타이틀도 하나밖에 없고. 근데 좀 그거랑 지금 큰 온강 차이가. 친구분은 집에 AV룸까지 갖춰놓으셨네요. 함께 UHD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 꿈의 화질이라는 UHD 영상을 초대형 화면으로 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좀 더 사실주의적이죠. 리얼하고. 작은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선명한 색감이 주는 새로운 시각 경험. 확실히 낫다. 4K는 4K로 봐야 돼요. 집에서 보는 HD 영상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야, 우리 집은 진짜 열악한 환경이다. 하지만 아직 UHD로 볼 수 있는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니터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현란함. 좋죠. 이 영상을 접해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4K 영상들이 시중에서는 FHD 영상만 보니까 이 영상이 빨리 대중화돼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이제 콘텐츠 좀 보급 확대가 좀 많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상파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빨리 UHD 이제 편성이 되면은 콘텐츠 보급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더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소스 뭘로 돌린 거야? 저거 재생기고 있어. 네. 샘플 영상을 계속 반복해보는 현실. 고화질 콘텐츠가 목마르기만 합니다. 저거 이제 앞으로 배우들도 저거 좀 문제 될 거야. 아니, 그러니까는요. 저렇게 리얼하게 나오면은. 영화를 보는데. 아직 콘텐츠는 부족하지만 UHD TV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가전 매장에 갔을 때 초대형 UHD TV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봤던 경험,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올해 전 세계 UHD TV의 출하량은 3천만 대. 2018년에는 전 세계 TV 보급량의 42%를 UHD TV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TV 수상기가 보급 추이로 보면 2년 뒤면 30% 이상 UHD TV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UHD TV를 소지하고 있는 시청자들께서는 안타깝게도 HD 프로그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 보급이 그만큼 미미하다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주파수 배정으로 우리나라가 그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이 모여 UHD 비전 선언문까지 발표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UHD 콘텐츠 제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채널이 유료 방송까지
더하면 100개 채널이 넘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그 100개 채널에서 운용되는 콘텐츠의 보급의 거의 70%를 지상파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가 콘텐츠를 제작을 게을리하면 우리 전체 영상 산업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는 그 책임감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UHD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파가 UHD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다른 유료 방송들도 그 UHD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상파 UHD 방송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조 6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이미 지난해 8K급 UHD 지상파 전송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8K UHD로 중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7キロ飛んだというのはですね、大きな手応えがあったかと思っております。2016年に試験放送、スーパーハイビジョンの試験放送というのをですね、目指しておりまして、将来的には2020年に本放送を始める。 중국인들도 UHD TV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팔리는 UHD 10대 중 7대는 중국에서 팔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죠. 본격 UHD 방송 전인데도 이미 수상기부터 팔린답니다. 像咱们这个店的话，每个月会卖100多台 UHD， 能占整个销售的90%以上 UHD 的占比。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UHD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을 찾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벌써 방송계에서는 UHD 컨텐츠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시간과 함께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소박한 일상을 같이 했고 너무 평범하고 가까이 있어서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린 물건. 난 애니메이션 할 거니까 괜찮아 할머니. 나도 하지 마. UHD로 바뀐 고화질 기술에도 더 좋은 이야기가 담겨야겠죠.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 현장. 사전 제작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드라마는 지금 극비리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KBS 최고의 기대작인 태양의 후예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동시에 방영될 예정인데요. 15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입니다. 네, 태양의 후예는 2016년 초 방송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16부작 미니 시리즈고요. 배우 송중기 씨의 군대 첫 복귀작이기도 하고요. 또 송혜교 씨와 호흡을 맞춰서 그 둘의 멜로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이제 이국적인 남궁의 풍광을 배경으로 이제 재난 상황과 여러 상황을 이겨나가는 이제 청춘 남녀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구현된 UHD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 기존에 UHD를 제작했던 프로그램들은 다 HD가 선방송되고 나서 후에 다시 UHD를 리마스터링하는 개념의 굉장히 그 작업을 위한 작업이 되었다면 태양의 후예는 처음부터 UHD로 설계가 되어서 워크 프로세스를 UHD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워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만드는 것이라서 오히려 굉장히 그 기분 설레고. 제주도의 사계를 UHD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먼 바당 검은 땅.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 초록빛 대자연과 짙푸른 바다가 전하는 제주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15년의 제주도는 UHD로 담겨지겠네요.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프리젠터로 참여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넥스트 휴먼. KBS 제작진은 세계 3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인류 진화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첨단 의학과 유전자 기술로 몸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인류. 사람은 어떻게 진화해왔으며 미래의 인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넥스트 휴먼은 그 답을 찾아갑니다. 동경의 시작과 문명의 탄생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스스로 인간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학 그리고 과학 때문에 진화를 멈췄다라고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들의 몸이 인간의 몸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진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윈의 주장대로 사람은 진화한 원숭이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종인 걸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함께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편집실에서는 막바지 그래픽 작업이 한창인데요. 인류 진화에 대한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진은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좀 더 색다른 영상으로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가장 두렵고 힘들었던 부분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람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또 우리 자체이기도 하지만 가장 카메라로 담아내기 어려운 피사체가 아닌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고 또 감동스럽게 담아낸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몇 가지 기법을 썼는데 넥스트 휴먼에서는 사람의 몸과 자연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바디스케이프 기법을 선보입니다. 사실 지금 TV 화면은 아주 커지거나 아주 작아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주로 핸드폰으로 보죠. 그렇지만 집에서 보는 TV는 더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는 많아지고 있지만 큰 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부족해서 큰 화면을 갖고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UHD로 제작된 이런 다큐멘터리가 어떤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몸의 역사. 다가올 미래, 당신의 몸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인류 진화의 비밀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넥스트 휴먼 9월 3일 당신은 진화합니다. 여기 마치 TV를 닮은 듯한 네모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네모 속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담고 계신가요? 유명 미술 작품의 주인공처럼 멋지고 근사한 이야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새롭게 시작될 UHD 시대.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를 기다리고 계십니까?